UFO 실제 포착 장면을 보며 미 정부에서 UFO 비밀 연구를 했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 물체 UFO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 인정을 했어요. 미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다가 UFO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투기에 포착된 화면을 토대로, 그것을 토대로 연구를 했었다고 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움짤인데, 미군 조종사가, 세상에 저것 봐. 저게 뭐지? 저것 봐. 돌고 있어. 한국판 로즈웰 사건. 한국 조종사 증언 인터뷰. 훈련 비행에 나선 전투기 2대가 조종사들과 목격한 개의 비행 물체. 임병선 공군 예비역 소장. 거절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터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제 임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개 비행 물체를 목격한 것은 1980년이었습니다. 그때 팀 스피릿 훈련 중이었어요. 훈련 목적으로 긴급 출동 명령이 내려졌는데 8분 만에 이륙해서 강릉 쪽으로 가고 있었던 당시 전투기 앞에 나타난 이상한 비행 물체. 계속 움직이길래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를 했더니 그것을 추적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지상에 작전 통제관이 했습니다. 그 비행체를 추적에 나선 임장군. 선회를 했죠. 180도 뒤쪽으로. 비행물체의 기이한 비행물체를 막아선 팬텀기. 잠깐 서 있더니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수직 상승을 해서 33,000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초 사이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시간은 몇 초 안 걸렸는데 올라갔더니 33,000피트에서 정지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근접으로 관찰했죠. 뱅 돌면서요? 네. 이승배 대령에게 비행 물체 위로 올라가 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관찰 거리가 불과 200m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그 모양과 크기는 어땠나요? 팬텀의 약 3배 정도 컸었습니다. 36m. 원반 형태로 둥그렇고 옆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본 그 모양 자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주시네요. 예. 세세하게. 상하로 굉장히 강력하게 불꽃이 분출이 되고 있었다고. 산소 용접을 하면 딱 그 색깔이라고. 베테랑 조종사도 놀란 분사장치. 10분 정도 계속되다가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33,000피트에서 전투기가 작은 행동으로 비행하려면 연료 소모가 엄청나요. 이건 분명히 UFO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외계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종교를 믿지 않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무슨 진화론이 있더라고요. 진화론.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생물들 중에서, 모든 동식물들 중에서, 생물 중에서 이렇게 우리의 조상이 유인원, 그것들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그 반응 같은 거, DNA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서 진화를 이렇게 점점 거쳐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초 자체가 외계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예전에서부터. 네. 응? 그 진화의 씨앗은 나는 외계인이라고 봐.
예. 그리고 이 우주가 엄청난 그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우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성이 있고 뭔가 이런 그 진화된 생물일까? 우리가 온 우주에서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진화한 생물일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꼬꼬까까. 난 외계인이 이 있다고 봐요. 끝없는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도 몇 프로 안 된 외계인은 분명 있음 우리 지구로 정찰 온지는 아직 모를 뿐. 네. 전 분명히 외계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네. 없을 수가 없어. 맞아. 예. 저는 종교를 안 믿어요. 저는 신이 있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 지금 뭐 메갈리안 이런 뭐 이상한 페미년들 설치는 것도 그렇고 꼬꼬까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형 사람들도 그렇고 reptilian에 관한 거 봐봐 뭔가 신박해. 네, 무튼 저는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신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예수, 뭐 석가모니, 알라 뭐 다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거짓말.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을 신이 목격을 했을 때 어땠을까? 과연 신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도 그저 드립칠 생각에 채팅창을 눈살 찌푸려지게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채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분명히 우리는 같이 진화를 해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은 공간 속에서 인터넷상이지만 무언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준 낮은 댓글들 전 당신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짐승이에요. 지져봐. 지져보라고. 꼬꼬까까. 자, 넘어갑시다. 미국 UFO 비밀 연구 인정한 첫 사례가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꼬꼬까까. 형님, 저는 지금 목성입니다. 제 정체를 여지껏 숨겨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사실 프로덕스입니다. 형님 방송이 최초로 저희 행성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스브스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 얼굴을 왜 니들이 평가해? 저기요, 잠시만요.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친구랑 걷고 있는데 셀카봉 들고 다니는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아, 저기 간단한 게임 한 번만 해요.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상품 드릴게요. 네?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스치듯 스마트폰 화면을 봤는데 못생겼네. 아, 꼴복주구만. 아, 아주머니들 보내드리자. 누군가가 저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기분 나빠서 싫다고 그냥 말하고 도망쳤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영상이 SNS에 떠돌아다니면 어쩌나 싶어서 검색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멀리서 셀카봉 들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저는 도망쳐요. 대학생인 김소연씨. 저녁 7시 강남역 홍대 근처에 가면 셀카봉 들고 다니는 사람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는 여성을 붙잡아 세워 대화를 걸고 인터뷰 게임, 그리고 심지어 술을 같이 먹자고 제안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BJ인데 간단하게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30초만.
불쾌하며 피해도 그들은 계속 따라 붙습니다. 일부러 강남역, 홍대 일대를 피해 다니는 여성들도 있을 정도라고. 길거리 인터넷 방송에 노출된 사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혐오하죠. 네? 거의 여기 나오면 나올 때마다 찍잖아요. 이로 인해 애꿎은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BJ들의 촬영을 제지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근 상가, BJ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나가는 사람도 찍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 불편 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지를 하고 있는데 말을 알아듣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변호사 박지훈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해 방송하는 것은 명백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길 가면서 생중계를 해버리면 벌써 침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짝 찍힌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나인 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선정성, 폭력성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빚어지자 급기야 BJ의 방송을 규제하는 법안까지 제출이 됐는데, 불량, 불법 콘텐츠를 만드는 BJ 방송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요즘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는 1인 방송의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채팅창에서는 외모 평가, 그리고 BJ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일단 꼬셔. 그냥 들이대. 야, 뒤에 꼬시자. 응? 마지막으로 길거리에서 헌팅 방송을 하는 BJ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데 미안하진 않으신지. 물론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방송에 보조 출연해줬다는 의미로 그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조 출연을 해줬다는 의미로 그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말로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촬영을 안 한다고 하면 아예 촬영하지도 않죠. 그런데 정말 보조 출연이 맞나요? 동의 없이 외모 평가를 당하는 행인으로선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래요. 야외 방송을 하면서 야외 방송을 컨텐츠로 삼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식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초상권 침해, 물론 초상권 침해,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얼굴에 살짝 카메라에 살짝 잡히기만 해도 그것은 초상권 침해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야외 방송은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마 BJ도 그럴 겁니다. BJ 입장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 뭔가 섭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들도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근데 상대방이 불쾌해한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갈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불쾌해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근데 이 자료 자체가 좀 너무 오버한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방송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마주친 적 있으신지? 저는 밖에 안 다녀서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야외 방송은 저랑 너무나도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야방 안 하죠. 예, 저는 야방 하더라도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고 그냥 저기 했지. 야방 자체를 안 하죠. 예. 길 지나가다 이렇게 야외 방송하는 사람들 마주친 적이 혹시 있으시면은 그 카메라에 나올까봐 그런 공포증 같은 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민들 얼평을 하는 거, 그런 행위를 이제 막으면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로 기분이 나쁘죠.
난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인터뷰 허용하고 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두가 저렇게 불쾌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지나가는 행인을 이렇게 평가하는 시청자가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고 그런 룰을, 예, 아마 다 있지 않을까요? 모든 BJ들이. 예. 팬 입장으로서 인사 한번 하고 싶은데 당장 얼평당할까봐 무섭다고. 그건 그래요. 얼평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이쁘면 와 이쁘다, 와 몸매 죽인다, 와 지린다, 어우야 이러고. 예.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야외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 야외 방송 하는 것 자체를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저런 식으로 묘사가 됐는데, 저거는 조금 스브스 뉴스가 너무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 저게 스브스 뉴스가 SBS 뉴스인가? 네, 맞죠. 근데 저런 자료들을 왜 저렇게 편향된 식의 저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자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안 좋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죠? 아무튼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네, 너무 왜곡하는 게 아닌가. 좋은 사례들도 많았는데 제가 BJ라서 뭐 방송한다고 방송하는 사람들 편드는 게 아니고, 너무 에바야 저렇게까지. 아니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잡아서 막 대화하고, 그건 민폐인데, 민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시청자들도 원치 않아요. 저렇게까지 편향된 보도를 하시나, 시발 새끼들이.